자, 이번에 또 새로운 내용을 좀 보는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게 원소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왜 주기율표라고 한다는 얘기 들었죠? 그죠? 근데 뭐 성질이 되풀이 된대. 그래서 주기율이래. 그러면 그 성질이 뭐냔 말이야. 알았죠? 그 성질이 어떤 성질들이 있길래 이런 성질들이 되풀이 되는가를 이제부터 배우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주기적 성질이라 그래요. 이 단어는 이름이 주기적 성질. 주기적 성질이 어떤 게 있냐 를 봅시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유효핵전화라는 얘기를 좀 먼저 할 텐데, 이 유효핵전화는 어떤 거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원자에게 양성자가 11개 있는 게 이제 11번이죠. 그렇죠? 11번이 있고. 그러면 이 11번짜리는 전자가 11개가 있을 거야. 그래서 뭐 껍질이 뭐 여러 개 있겠죠. 이 껍질.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네, 껍질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는 전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자가 이렇게 있고, 여기는 전자도 있고, 뭐 안쪽에도 전자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알겠지? 자, 그러면 이 전자와 핵 사이에서는 전기력이라는 게 작용하게 돼. 맞지? 여러분 배웠죠? 전기력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서, 자, 이렇게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야. 일로 잡아당기, 얘 왜 오늘따라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서로 이렇게 잡아당깁니다. 얘들도 서로 이렇게 잡아당겨요. 알겠지? 이 힘을 가리켜서 이제 전기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힘 F는 뭐 식들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거든요. 이때 Q1, Q2는 이 입자들의 전하량을 뜻해. 전하량. 알았지? 그러면 전자의 전하량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원자 핵의 전하량이 얼마나 플러스 11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럼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는 거죠. 자, Q1에다가는 뭘 대입하냐? 마이너스 2를 대입하고요. Q2에다가는 플러스 11을 대입해서 전기력을 계산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야. 자, 그런데 실제로 이 전기력에 대입되어지는 또는 전자가 느끼는 핵의 전하량은 얘를 못 느껴요. 플러스 11을. 좀 작게 느껴. 플러스 7이나 혹은 플러스 8 정도에 해당하는 값을 느낀다고 생각하면 돼요. 실제로는 플러스 11인데 전자에 영향을 주는 전하량이 플러스 11만큼의 영향을 못 준다는 얘기지. 그지? 자, 그래서 얘를 가리켜서 뭐라냐면 effective charge라는 뜻으로 이렇게 써요. 자, 핵의 전하량이 실제로 작용하는 거다. 그래서 이걸 갖다 유효핵 전하라는 말을 씁니다. 알겠지? 유효핵 전하. 알겠어? 그러니까 유효핵 전하는 뭐라고? 실제적인 핵의 전하는 아니야. 알았지? 실제로 존재하는 핵의 전하가 아니라 전자가 느끼는 핵의 전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플러스 11인데 요거밖에 못 느끼냐는 얘기지. 그지? 왜 그러냐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지금 전자와 원자 핵 사이에 인력만 존재하지가 않거든. 뭐도 존재하냐면 이렇게 안쪽에 있는 전자가 이 전자한테 뭐도 작용합니까? 막 반발도 작용하겠죠. 이 전기력은 두 가지잖아. 인력뿐만 아니라 반발도 같이 있단 말이야. 알겠지? 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전자한테 얘가 영향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전자들이 이렇게 밀치는 거죠. 반대의 힘을 작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전자에 미치는 원자 핵의 영향을 얘네들이 막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런 효과를 가리움 효과라 그래요. 알았죠? 무슨 효과라고? 가리움 효과. 가리움 효과. 그래서 이 가리움 효과는 이제 전자들 간의 반발에 의해서 유효과, 전자 간의 반발에 의해서 전자에 영향을 주는 핵의 전항이 감소하는 효과예요. 감소시키는 효과. 알았지? 그러니까 뭐냐면 전자가 있어요. 안쪽에 있는 전자하고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있다고. 얘들 사이에서는 뭐가 작용하냐면 서로서로 밀치는 반발이 작용해요. 이와 같은 반발에 의해서 전자에 영향을 주는 핵의 전하량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리켜서 뭐라 하면 가리움 효과라 그럽니다. 알겠죠? 뭐라고요? 가리움 효과가 자,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하고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가 있는데 안쪽 껍질에 있는 여기 있는 전자들이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들한테 반발을 작용해서 실제의 핵전하보다는 작은 값을 전자가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셨어요? 그런 걸 가리움 효과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유핵 전하는 빼기 가리움 효과. 자, 이와 같은 관계가 있어요. 이거 이와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어디서 어디를 빼준다고? 핵의 전하량에서 가리움 효과를 빼주는 거야. 알겠지? 그래요. 그러면 이제 주기율표가 있다고 합시다. 주기율표. 자, 이게 주기율을 하자. 응? 뭐라고? 그래. 자, 여기 봅시다. 이게 주기율표죠. 그지? 그러면 같은 주기면은 이쪽 방향으로 할 때요. 원점은 증가하죠? 맞지?
그러면 같은 주기야, 얘들아.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는 거야. 알았지? 그래요.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이 관계식을 그대로 한번 써볼까? 오 마이 갓. 자, 이거 한번 써봤어. 그지? 그럼 같은 주기 생각해 보는 거야. 같은 주기면 예를 들어 2주기야. 2주기. 자, 2주기면은 껍질 수가 몇 개라는 뜻이죠? 2개. 맞지? 그지? 껍질 수 2개. 자, 그러면은 껍질 수가, 자, 쓰지 말고 잘 봐. 이렇게 된단 말이야. 2주기면. 그러면 전자가 여기에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는 애, 여기에 하나 있고 2개 있는 애, 이렇게 달라지겠지. 2족이면 2개 있을 거고, 전자가 하나 있고 13족이면은 3개가 있겠지. 그지? 근데 내가 뭐라 그랬지? 안쪽 껍질에 의한 효과라 그랬잖아. 그럼 같은 주기에선 원자 번호가 증가하게 되면 안쪽 껍질의 전자수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게 안 바뀌어요. 이해돼? 안 바뀐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같은 주기라면 핵의 전하량은 증가를 해요. 증가를 해요. 근데 안쪽 껍질의 전자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가리움 효과는 어떻다고 봐야 돼? 거의 일정하다고 봐야 되겠지. 그러면 핵의 전하량은 증가하는데 가리움 효과가 거의 일정하니까 유핵전은 어떻게 될까? 증가하겠네. 알겠지? 자, 따라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게 되면,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증가하면 유효 핵 전하는 어떻게 된다고? 핵 전하는 증가하게 돼 있어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때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유효 핵 전하는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그래. 이거 이해됐어? 응? 자, 그럼 이번에 같은 주기로 가볼까요? 같은 주기. 같은 주기예요. 같은 주기니까 족. 같은 주기와 같은 족. 같은 족은 이렇게 되는 게 같은 족이죠. 맞죠? 이 방향이 같은 족이야. 자, 그럼 같은 족일 때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자, 유핵 전하가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알겠죠? 원자 번호가 증가했을 때 유핵 전하 어떻게 될 것이냐. 생각해 보자.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같은 족일 때. 자, 그럼 봐. 예를 들어서 1족 예를 들어 보자. 이죽이죠. 2주기 껍질 2개잖아. 마지막 껍질 전자 하나죠. 자, 하나씩 있어요. 마지막 껍질은. 그치? 자, 그러면 여기는 안쪽 껍질에 전자 2개 있거든. 2개 있는데 바깥 껍질에는 하나 있어요. 여기 몇 개 있을까? 전자가 총 이렇게 10개가 있게 돼. 알았지? 됐어? 자, 그 다음 여기는 2개 있고 전자가 8개 있고, 그 다음 전자가 몇 개 있냐면 4주기 여기도 8개 있어.
자, 그럼 봐봐. 안쪽 전자가 2개에서 몇 개로 커졌어요? 10개로 커졌죠. 그 다음에 얘는 자, 2개에서 10개 됐다가 그 다음 몇 개 됐어? 18개 됐지. 그러니까 이 전자 입장에서는 이게 원자과 전자인데 원자과 전자 입장에서는 전자가 점점 많아져 커져. 안쪽 전자가 점점 많아지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런데 얘가 몇 번이냐면요. 얘가 3번이에요. 알았어? 그 다음 몇 번이야? 그 다음 11번이에요. 그 다음 18번이 됩니다. 19번. 19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자 번호도 점점 커지죠. 근데 안쪽 전자들도 자꾸 많아져.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원자 번호도 커지는데 가리움 효과도 점점 커지는 거야. 근데 원자 번호가 8이 커졌다고 가리움 효과가 8만큼 커지진 않아. 그러니까 뭐의 효과가 더 큰 거야? 핵의 전하량이 더 커지는 효과가 더 큰 거예요. 알았어? 그럼 결과적으로 얘도 커지고 얘도 커지는데 가리움 효과는 좀 작아진다 그랬지? 얘보단 작다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될까? 유액 전하는 커지겠죠. 이해됩니까? 네. 자, 그래서 같은 조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유효 핵 전하도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알았지? 자, 그러면 같은 주기나 같은 조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자, 이렇게 쓴다 그랬죠? 유액 전하는 증가합니다. 뭐 어렵지 않네요. 그지? 자, 볼까? 자,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유액 전하가 어떻게 된다고? 증가한다. 자, 같은 조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유액 전하 또 증가한다. 알겠지? 그래서 이제 주기율표에서 이 유핵 전하는 어떠한 규칙성이 있냐면 유핵 전하 X축은 원자 번호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 리튬이라 해볼까? NA가 되고 칼륨이 돼요. 다음 네온이 되면 여기가 아르곤. 알겠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럼 봐봐. 이 같은 족부터 볼까요? 어디가 같은 족이냐면 요렇게가 같은 족이에요. 이렇게가. 그럼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커지니까 유액 전하 커지는 거 보여? 같은 족이니까 점점 커지잖아. 그럼 여기는 몇 주기예요? 요거 2주기. NA에서 아르곤까지가 3주기. 자,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지니까 유액 전하가 커지는 거 보여?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이게 유액 전하의 주기성이에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자, 뭐 이해를 도와주려고 선생님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사실들을 기억하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해. 알겠지? 됐어요? 자, 그런데 잘 봐. 여기 원자 번호하고 여기 원자 번호가 차이가 있겠죠? 그지? 그런데 유액 전하 어떻게 됐어? 주기가 바뀔 때 뚝 떨어졌어요. 왜 그래? 주기가 바뀔 때는 안쪽 껍질의 전자수가 바뀌어. 그럴 거 아니야. 그지? 자, 이 경우에는 2주기니까 안쪽 껍질은 첫 번째 껍질이 안쪽 껍질이지. 근데 이 경우에는 3주기니까 안쪽 껍질은 두 번째 껍질이 안쪽 껍질이 되는 거야. 따라서
주기가 바뀔 때는 껍질 수가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역전화가 뚝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알았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주기가 바뀌는 쪽이에요. 알겠죠? 이 주기가 바뀌는 쪽에서 유액전화가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어? 자, 그래서요, 지금 주기가 바뀔 때는 원자 번호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유액전화는 커요. 주기가 바뀌는 때. 얘네들하고 얘네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 다음 얘네들하고, 자, 얘네들하고 얘네들을 비교하게 되면 얘네들이 더 크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응? 일어나. 어디 아파? 서연이 어디 아파? 괜찮아? 진짜 재미없지, 그지? 졸라 재미없지. 아유, 어떡하냐. 그래. 나도 재미없는 거 알아. 응? 그렇다고 선생님이 막 그냥 막 개그를 치고 막 이러고 수로오빠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도 나이가 좀 많아, 내가. 어? 아, 개그 쳐야 되는데. 니들한테 인기가 있으면 개그를 쳐야 되는데. 그럼 봐라. 개그를 치면 맨날 수업 시간에 개그만 한다 그런다? 그러느니 그냥 수업만 하고, 졸린 게 나아. 맞잖아. 야, 갔다 왔는데, 학원 갔다 왔는데, 뭐, 뒤에 있다 선생 지 얘기만 한 1시간 하고 말해. 30분 수업하고. 이게 무슨 수업이야. 그치? 그냥 개드립만 치고 앉았고, 막 이런 드립 치는 애들 많잖아. 선생들 중에. 니들이 하도 졸아서. 나도 아는데, 나중에 남는 건, 이런 수업이야. 수업만 뒤지게 하는 수업. 알았어? 졸려도 좀 참고. 재미가 없어요, 그죠? 자, 1단원은 어땠어? 어려워서 재미가 없고, 2단원은 그냥 내용이 그냥 졸려. 그치? 자, 봐봐. 여러분이 지금 답답해 하는 게 하나 있을 거야. 뭐가 답답해? 이 주기율표에 대한 것들이 머리에 없지. 다시 말하면, 자, 우리가 주기율을 배웠는데, 이게 뭐 순서도 잘 모르겠고, 맞지? 이게 좀 익숙치가 않은 거야, 지금 주기율이. 자, 물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 주기율표 한번 펴볼까? 주기율표를 한번 펴봐봐. 자, 이게 내가 외워야 될 원소들을 좀 이렇게 쳐줄게. 자,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 주기율을 외워야 돼요. 중학교 때는 이거 외우라 그랬나 모르겠네. 외우라 그랬어요? 1번에서 20번까지. 정상적인 화학 선생이면 1번에서 20번까지 외우라 그럽니다. 알았어요? 근데 1번에서 20번까지 외우는데,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이거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외워야 돼. 자, 15번 뭐야? 7번 뭐야? 이렇게 외워야 돼. 자, 3주기 15조. 자, 2주기 16조. 그랬을 때 딱딱딱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외우는 게 외운 거야. 순서대로 외우자. 오케이, 좋아. 그냥 나름 관계없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얘들이 순서대로 외우면 요이 땅 하자마자 주기율표 빡 쓰고 시작해. 알았지? 1번부터 20번까지 쓰고 시작한단 말이야. 뭐 그렇게 해도 돼요. 상관없지만 머릿속에 들고 있으면 훨씬 빠르겠죠. 알았어? 이거 뭐 1번부터 20번까지 외우라 그러면 뭐 다양하게 외우라 그러더라고. 선생님이 랩을 못 해가지고 랩은 안 되지만, 선생님은 이렇게 수해, 리베, 붕탄, 노프네. 노프다 이거야, 노프다. 그지? 나마알, 시파새끼야, 칼카. 요거 아니지. 규소, 새끼야. 알았죠? 네, 칼카. 그럼 간단하지. 수에립의 붕탄 높은에 남아할 18세키야 칼카. 왜? 너 욕한 거 아닌데?
니들은 뭐 욕을 뒤지게 하면서 뭘. 자, 이렇게라도 외우시면 돼요. 하지만 순서대로 외우는 건 별로 의미 없다 그랬어. 알았지? 주기와 족이 바로바로 반사적으로 튀어나와야 돼. 알았어? 15번 뭐 인이요, 17번 염서요, 이런 식으로. 알았지? 그렇게 튀어나올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열심히 지금 주기적인 성질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잘 와닿지가 않아. 왜 그래? 주기율표가 머리에 없기 때문이야. 알겠어? 주기율표가 머리에 없으니까 여기 앞에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주기율표를 보고는 아니지만 지금 이 얘기가 이해가 돼요. 원자번호가 커지는데 유액전하가 왜 커지는가? 원자번호가 같은 쪽에서 원자번호가 커지는데 유액전하가 왜 커지는가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알겠어? 자, 그래서 지금 본 게 뭐예요? 유효핵전하에 관한 주기성을 배운 겁니다. 알겠지? 유효핵전하의 주기성을 배웠다고. 자, 그러면 이 유효핵전하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는 주기적 성질과 연결이 돼 있겠지? 맞지? 자, 그럼 그 연결고리는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셨어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